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걸 보니 겨울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겨울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스키 장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스키 입문자들을 위한 장비를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기 위에 있는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키 입문자를 넘어선 스키 중급자들을 위한 질문들을 제가 수집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보다 조금 더 전문가이신 BHS 스키샵의 매니저인 이동규 매니저님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년 만이시죠? 네. 안 본 사이에 또 잘생겨주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알아요. 네. 구독자님께 네.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BHS 스키샵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동규입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저희 영상을 촬영하고 뭐 네. 여기 샵이나 변화가 없었나요? 헬스키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샵을 방문하셔서 헬스키님과 제가 작년에 촬영했던 이제 초급자분들을 위한 스키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아주 큰 도움을 받으셨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작년에는 제가 스키 어린이 스린이로 찾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한 스청이로 찾아왔어요. 스청이가 뭐죠? 스키 청소는 손가락 5개 5개. 오지니까 나는. 자, 그래서 질문들 중에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일반 스키랑 저희 모글 스키랑 네. 차이점이 뭔가? 그러니까 일반 스키로 모글을 타면 안 될까?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타면 안 되나요? 타도 됩니다. 타도 되는데 오. 본인 스키가 망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타도 돼요. 왜 망가지죠, 그게? 그거는 저희가 모글 스키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모글 스키어분들이 가장 많이들 타시는 아이디원이라는 브랜드의 모글 스키고요. 요 스키가 이제 일반적인 스키어분들이 타시는 알파인 스키 형태의 이제 아토믹 스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여기 쉐입도 되게 다르고 딱 봐도 좀 다른 스키라는 느낌이 있으시죠? 색깔 다른데? 스키 청소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스키의 폭이 다르고요. 모글 스키가 훨씬 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키의 센터 지점에 있는 여기 더비가 있고 여기 모글 스키는 없고요. 맞네. 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글 코스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게 범프가 져 있는 올록볼록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는 요런 스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형을 타기 위해서 나온 스키가 아니에요. 여기 옆을 돌려보시면 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에지에서 차이가 나요. 가장 많이 타시는 여기 아이디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크랙드 에지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스키 같은 경우 에지가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반면에 이런 모글 스키 같은 경우에는 에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네. 스키 청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스린이야. 이거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모글 같이 이렇게 범프져 있는 그런 구간을 이렇게 에지가 나뉘어지면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타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범프진 지형을 이런 저희가 타는 일반 스키로 타게 되면 아무래도 스키에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아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스키가 있다. 그러면 그 스키를 타고 모글 코스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레벨 2나 티칭 2 같이 이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스키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스리니에서 스청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빠질 수 없는 레벨 2, 티칭 2. 자, 레벨 2와 티칭 2에서는 검정 종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 이제 카빙성 종목들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레벨 1, 티칭 1에서 이제 주로 타는 슬로프보다는 경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센 곳에서 테스트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스리니 분들께서 타시던 가벼운 스키에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무겁고 안정성이 좋은 그런 스키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예요. 빠른 속도로 이제 경사를 내려오는 그런 카빙성 종목들을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키가 조금 더 무게가 있고 좀 더 강한 그런 스키를 타셔야 됩니다. 강하고 혹시 요거 스키 이 뒤에 있는 스키로 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어. 여기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죠? 흑백. 흑백. 네. 아직 얘- 스리니를 못 벗어나신 것 같아요. 얘가 희얼멀건한 게 네. 더 멋있고 더 잘 탈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점이 색깔 말고는 크게, 그러니까 디자인 차이 말고는 크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이 두 스키를 들어보시겠어요? 양손에? 자, 오, 어떠세요? 얘가 더 확실히 무거워요. 훨씬 무겁죠? 네, 2배 이상 무겁죠? 네. 해스키님께서 왼손에 들고 계신 스키 같은 경우에는 초급자, 음. 이제 스키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께서 타시기 좋은 이쁜 하얀색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스키고요.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티칭 2를 준비하시거나 그 이상인 분들께서 타는 스키인데, 사실상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직접 무게를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이 스키가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더 무겁고 강한 스키, 요런 스키들을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고는 네. 솔직히 저야 운동을 해서 웨이트를 하니까 이 무게가 몇백 그램, 몇 그램 차이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는 다른 사람들은 네. 모른단 말이에요. 저 아, 말고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얘가 약한 거, 얘가 센 거. 네.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금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자동차 뒤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우디의 뭐 RS7, 그러면 RS7이 어떤 모델인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죠? 네. 사실 모델명만 보고는 이게 어떤 차량인지, 스키에서는 어떤 모델인지, 상급자용인지 중급자용인지 초급자용인지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판단하기 쉬운 기준은 만약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직원분들께 여쭤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새는 온라인에서도 쇼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온라인 상품을 클릭해 보시면 요새는 사실 이제 상품 정보에 상급자용, 중급자용, 초급자용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눠져 네.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레벨에 맞는 스키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품의 정보를 보고도 모르시겠다,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주변의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스키샵 직원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벨 2나 티칭 2, 그리고 뭐 기술 선수권 대회까지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종목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종목마다 스킬을 바꿔 타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질문을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네. 제 생각에는 레벨 2 티칭 2랑 네. 기술 선수권 대회는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레벨 2 티칭 2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회전 스키 한 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물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모글 코스가 있어서 모글 스키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상 뭐 스키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레벨 2 티칭 2까지는 제 생각에는 회전 스키 한 대면 충분하시다. 그리고 레벨 2 티칭 2를 따시고 나서는 이제 기술 선수권을 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높은 강한 경사에서 맞아요. 빠른 속도로 화려한 퍼포먼스로 내려야 되다 보니까 각 종목별로 맞는 가장 최적화된 스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스키를 타시는 것을 권장드리죠. 그러면 기술 선수권 대회 때 롱턴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걸로 회전 스키 신고 타면 안 돼요? 여쭤보신 롱턴 같은 경우에는 참가 가능한 스키의 스펙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 선수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스키여야만 돼서 제 생각에 헬스키님께서 아무리 기술원전에서 자기는 헬스키님이 롱턴에 나는 회전을 타도 우승을 할 수 있어 해도 탈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법대로 따라야 되군요. 따라야죠. 따라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이싱 스키랑 인터 스키랑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제 생각엔 인터스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팅으로 비교했을 때 피겨 스케이팅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레이싱 스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느낌이에요. 피겨 스케이팅은 어떻죠? 저희 김연아 선수가 이제 이뻐요. 빙판 위에서 그쵸, 이쁘고, 그리고 이제 화려하게 이제 턴을 하고, 이게 예쁜 예술 점수가 예술 점수로 이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판단돼서 그 누적 점수로 인해서 순위가 정해지죠. 네. 인터스키도 비슷해요. 스키를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그렇게 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이제 정해지고, 그리고 레이싱 스키는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먼저 들어오는 놈이 장땡이에요. 스키를 뒤로 타든 네. 뭐 스케이트를 뒤로 타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레이싱 스키에서는 빨리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무겁고 네. 안정적인 그런 스키들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지금 헬스키님이 들고 있는 스키가 일반적인 인터스키고요. 제가 들고 있는 스키가 레이싱 스키예요.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냐? 네. 테일을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FIS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스키가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는 스키인데 FIS가 뭐냐면 국제 스키 연맹 같은 곳이에요. 국제 스키 연맹이 기준해 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스키만 이 인증 마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피스 공인 경기에서는 이 인증 마크가 적힌 장비만 착용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예쁘고 하얀 스키를 신고 레이싱 경기에 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 요 피스 타고 네. 레이싱 말고 인터대회 나가도 되냐? 되죠. 아.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저희가 인터스키는 제가 방금 비유해드렸던 것처럼 예쁜 자세와 올바른 자세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런 월드컵 스키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사실 선수들 개개인 취향 차이로 어떤 선수는 월드컵 스키를 타고 어떤 선수들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데모 라이너, 이제 일반인 분들이 가장 많이 타시는 데모 라이너, 그런 라이너들을 많이 타시죠. 네. 스키와 저희 부츠 있잖아요. 네. 걔네들 수명은 어떻게 돼요? 지금 수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스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구성된 물질이 나무고요. 그리고 부츠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에요. 자, 플라스틱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좀 경화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부츠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버클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스틸 같은 경우에는 녹이 슬고, 맞아. 사실 녹이 쓴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안적으로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이제 오래된 부츠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경화되면 특히 추운 날에 스킹을 하시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키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습기에 좀 되게 취약한 편이에요. 그 습기에 노출된 채로 오래 방치되거나 아니면 이제 연식이 되게 오래돼서 그 과정을 반복한 스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흔하진 않지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스키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몇 년 정도 타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긴 힘든데, 스키 같은 경우에는 관리만 잘 하시면 10년, 20년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츠는 조금 달라요. 네. 부츠 좀 짧아요?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짧다고 생각하고,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너 부츠가 있잖아요. 이너 부츠가 이제 저희가 발을 편안하게 이제 해주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키를 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타다 보면 숨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발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거나,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본인의 스키를 또 온전히 즐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츠는 아무래도 수명이 조금 더 짧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3년? 3년? 뭐 3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3, 4년 그 이상을 신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천차만별이겠다. 네네. 그러면은 내가 스키를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업그레이드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스키를 타면서 스키에 아쉬움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쉬움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초급자다 보니까 경사가 약한 곳에서 천천히 타다가 경사가 강한 곳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보통 구매하게 되는 초급, 중급 스키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가볍지만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스키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부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발이 편한 부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츠는 발이 편하면 그만큼 힘 전달력이 약해져요. 본인이 스키를 가압을 했는데 이게 부츠가 훅훅 들어가거나 본인의 힘을 부츠를 통해서 스키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부츠가 그 역할을 못 해준다. 그럴 때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죠. 평소에 내가 이 스키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키가 내하고 잘 맞는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 그거를 내 스스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스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현대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현대차에다가 시승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승차로 시승도 해보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각 브랜드들마다 매년 뭐 각기 전국의 스키장에서 시승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겨울 안에서도 뭐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시승회를 통해서 스키를 시승을 해보면 아무래도 본인이 기존에 탔던 스키랑 차이점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본인에게 잘 맞는 스키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저희 BHS가 지금은 준비 단계인데 저희가 나중에 12월에는 아토믹 스키를 시승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소 아토믹 스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BHS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시승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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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를 구매할 때 네. 이것만은 살펴보고 구매하자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스키와 부츠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모두 다 좋아요. 모든 부츠가 좋고 모든 스키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본인과 맞는 장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초급자인데 월드컵 스키를 샀으면 당연히 컨트롤이 안 되고 엄청 무겁게만 느껴지고 들고 다닐 때도 무겁고 이 스키는 월드컵 스키는 좋은 스키지만 본인한테 맞지 않는 스키여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스키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는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BHS에서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올바른 장비 선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방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 BHS 스키샵의 이동규입니다. 자, 배스키님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고요. 그동안 구독자분들도 겨울에 달릴 준비 다들 하고 계시죠? 올 겨울 한 해도 다치지 말고 부상 없이 즐거운 스키를 즐기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스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창고에 고이 모셔뒀던 스키 장비 끊으시고 탈탈 먼지 털어주시고 그 다음 준비해야죠. 뛰쳐나갈 준비해야죠. 자, 이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